예, 목소리 잘 들리시면 네, 1번 찍어주세요. 네. 예, 어서오세요. 예, 자, 좋은 생각님 어서오시고요. 토닥토닥님, 콜럼버스님, 상념님, 후니맘님, 네, 우고말리님 어서오시고요. 네, 고건님 어서오세요. 네. 간만에 추석 좀 불러볼까요? 네, 양환성님, 박진우님, 윤님, 도토리님, 네, 황금소나무님, 이상은님 어서오시고요. 네. 이쪽에 카라님, 이현정님, 천사님도 어서오세요. 네. 예, 자, 일단 오늘 네, 저녁 방송 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지수가 많이 빠졌죠, 그죠? 네, 걱정하실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뭐 미리 며칠 전부터 얘기를 해드렸지만 배당락 때문에 좀 흔들릴 거다, 그죠? 네, 오늘 오전까지 흔들릴 거다라고 이제 그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오전까지 빠졌던 게 그냥 그게 종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증시가 하락한 거는 그냥 배당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시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람이 체하면 그죠? 체하거나 그러면 뭐 화장실을 자주 갈 수도 있고 그죠? 네. 뭐 그런 것처럼 그냥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니까 1년에 배당락은 딱 한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네. 자, 일단은 이제 그래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해를 하셔야 마음이 좀 편안해질 테니까요, 그죠? 네. 오늘 이제 뭐 내일이 이제 증시 마감입니다. 12월 29일 날 목요일인데 내일이 끝나고 저녁 방송도 이제 오늘까지만 할 거예요. 오늘까지만 진행을 하고 내일은 저녁 방송 없습니다. 이제 없고 1월 2일 날 이제 뵙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녁 방송은 오늘이 마지막, 그다음에 1월 2일 날 새해 이제 다시 시작을 할 거고요. 라이브 방송은 이제 낮에 내일 계속 진행을 할 거고요. 네, 아무튼 네,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뒤에 가서 또 얘기해 드릴게요. 네. 요즘에 출석을 안 불렀더니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줄긴 했지만 평상시보다 그죠? 네. 시작할 때 뭐 반응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간만에 네, 출석 체크 좀 했습니다. 네. 일단 이제 일단 투자자별 매매 동향부터 볼게요. 지수 하락한 것도 좀 보고 일단 오늘 우리나라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2% 넘게 하락을 했죠, 그죠? 근데 이게 아침에 시작부터 마이너스 1.5% 정도 빼고 시작을 했어요. 그죠?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진 게 없었는데 유독 우리나라 증시가 급락 출발했고, 그죠? 네, 거기서 조금 더 추가하게 나온 거죠. 거래량은 많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래 대금은 많았어요. 보시면 좀 이따 얘기할 텐데 거래량은 많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쪽을 보시면 여기도 그나마 아침에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배당락 때문에 빠지는 거는 코스닥이 아니라 코스피니까. 코스닥은 그냥 0.7% 하락 마감했는데 코스피 쪽이 회복이 안 되고 계속 눌러버리니까 나중에 따라갔죠. 그래서 코스닥도 결국에는 마이너스 1.6%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끝났는데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크게 빠진 게 없습니다. 저기 다우지수 보시면은 어제 소폭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은 이제 뭐 테슬라 같은 게 어제 10% 넘게 급락하고 그래가지고 좀 증시가 안 좋았어요. 그죠? 분위기가. 그래서 여기 좀 빠졌고 기술주들도 크게 추가 하락 나오는 건 없는데 다 전저점을 건드려 놓고 재미없는 모습이 나오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래서 그냥 그 정도였다고 보시면 돼요. 유럽 증시도 뭐 그냥 괜찮았고 어제 유럽도 상승 마감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제는 전 세계에서 나스닥만 약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이렇게 크게 빠졌는데 해외 증시 즉 여기 아시아 증시를 보시면 별로 빠진 게 없습니다. 잘 보시면 우리나라만 민감하게 그래요. 오늘 제가 장 끝나고 나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배당락 한 3번만 더 했다가는 그죠? 네. 삼성전자 4만원 가겠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배당락 3번만 더 했다가 배당락은 1년에 한 번이에요. 네. 그 정도로 개인들이 오늘 민감하게 팔았다 이거죠. 보시면 일본 증시는 0.4%밖에 안 빠졌고요. 호주도 마이너스 0.3, 중국은 마이너스 0.2, 심지어 홍콩은 올랐어요. 그리고 대만은 마이너스 1%. 우리나라가 2배 넘게 빠진 거죠. 인도는 거의 안 빠졌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독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현재 유럽 증시 있죠? 올라요. 크게 오르는 건 아니지만 프랑스 0.1% 올라가고 있고 영국은 0.8% 상승 중이고 네. 괜찮습니다.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 0.2% 정도까지 오르고 있고 우리나라는 오늘 배당락 때문에 많이 빠진 거죠. 그럼 우리나라가 왜 이랬느냐? 배당락 때문에 그랬는데 이걸 보시면 돼요.
저기 어제하고 엊그제 개인들이 많이 팔았다 그랬죠? 개인들이 많이 팔았다는 얘기는 누가 그만큼 사줬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냥 핵심만 정리해서 얘기를 해드리면 배당락 전에 개인들이 많이 팔았고 그 전에 기관이 많이 샀어요. 기관이. 그리고 배당락이 딱 오늘이죠. 오늘은 기관이 그 물량들을 많이 팔았고 개인은 다시 샀어요. 참 답답한 건데 자 보시죠. 예, 참 이게 그래요. 이게 참 욕하기도 그렇고 욕은 나오는데 보시면 오늘 개인이 1조 원 순매수, 코스닥은 5,900억 거의 6천억이죠. 엊그제 월요일날 개인들이 코스닥에서 판 게 이거 보면서 얘기하죠. 근데 아무튼 외국인은 오늘 3천억 순매도, 기관은 8천억 순매도인데 대부분 누구 거예요? 금융투자.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외국인 기관 팔았죠. 대부분 기관 쪽에서 누구 물량이에요? 네. 금융투자. 옛날로 따지면 증권. 이 증권인데 이름을 바꿔놨어요. 금융투자라고. 자, 이거 일별 현황으로 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배당락 전에 개인들이 이만큼 팔았죠. 특히 이틀 동안. 그죠? 네. 거래소만 보죠. 네. 근데 기관이 많이 샀죠. 이틀 동안.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그죠? 네. 오늘은 배당락 앞두고 기관이 많이 샀어요. 지난주부터. 여기 보면 하루에 1조 원 산 적도 있어요. 그죠? 이 개인들이 판 거를 누가 대부분 샀느냐? 기관이 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핵심만 얘기하면 어제 얘기 많이 했었죠. 오늘은 핵심만 얘기할게요. 슈퍼개미들,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려고 하는 개미들이 배당락 전에 즉 27일까지 개별주나 테마주, 개별주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팔 것이다. 그래서 증시가 폭락이 나올 거다라고 설레발을 또 누군가가 지겼겠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폭락 나올 거에 무서워서 개인들이 주식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조정에 대비한 거죠. 난 제발 조정에 좀 대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개인들이 조정에 대비하면은 조정이 나오지도 않지만 뭐 이상해져요. 그분들만 피해. 그래서 개인들은 주식을 혹시나 폭락 나올까봐 두려워서 매도를 했고 기관은 얼씨구나 하고 며칠 동안 매집을 했죠. 특히 금융투자가 거의 금융투자가 산 거예요. 여기하고 투신. 개인들 등쳐먹는 기관 딱 두 개만 얘기하라고 하면 어딘 줄 아세요? 금융투자하고 투신이에요. 여기 둘이 저 개인들 돈 갖고 저기 하는 데인데 개인들 등을 그렇게 많이 쳐먹어요.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등쳐먹는 적이라고. 근데 아무튼 이쪽은 많이 사죠. 이제 배당락이 오늘 아침에 끝났죠. 오늘이 배당락이니까.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 그냥 시초가에 팔든 뭐 몇 시에 팔든 오늘 팔면은 다 배당 거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관하고 외국인이 오늘 좀 많이 판 거죠. 특히 기관, 금융투자가 오늘 많이 팔았어요. 하루 종일. 외국인은 내가 보기에 큰 잘못이 없어요. 외국인은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일 때 좀 들어왔는데 환율이 그 이후로 급락하니까 요즘 주식을 별로 안 사요. 판차익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별로 안 산다니까. 근데 기관들이 지금 해코지하는 거예요. 지금. 특히 금융투자에서. 자기들은 배당 받고 손절해도 상관없죠. 왜? 배당 받으니까.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고객들 돈이니까. 그런 식으로 굴리는 건데. 아무튼 이제 그 기관이 오늘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많이 빠진 거예요. 그럼 어디를 많이 팔았느냐? 전기전자 업종을 그죠? 외국인이 1,700억 순매도했는데 기관은 그거의 2배 되는 3,300억을 순매도합니다. 그리고 여기만 팔았느냐? 화학업종, 의약품, 비금속광물, 뭐 철강금속, 운송장비, 특히 고배당주라고 불리는 게 금융주들이죠. 그죠? 금융주, 은행, 증권 뭐 이런 거, 보험. 네. 보시면 아니면 지주회사들. 네. 금융업종에 보시면 외국인 700억 순매도, 기관 2배죠. 1,500억대 순매도 나왔습니다. 뭐예요? 무지하게 많이 파는 거죠. 누가? 이 양반들이. 외국인은 좀 팔았고. 또 말씀드리지만 외국인은 욕할 거 없어요. 네. 지금은 기관이 욕을 얻어먹어야 마땅한 거죠. 네. 연기금에서도 오늘 많이 팔았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샀는데
샀거나 거의 보합이죠. 근데 아무튼 여기 많이 말했어요. 전기전자고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오늘 지수가 급락한 거예요. 뭐 펀더멘탈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나라가 뭐 잘못돼서 북한에서 드론이 내려와서 폭락했다고요? 아유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북한에 드론이 내려와서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했다는 거예요. 난 그 드론을 그 사람한테 날려보내고 싶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북한이 핵실험할 때도 우리나라 증시 올라오고 막 그랬어요. 그게 아니라 배당 받으려고 기관들이 이제 샀다가 판 거예요. 답답한 건 이제 뭐냐면 기관은 원래 이러니까 그냥 그렇게 넘어가면 되는데 개인들이 이제 조정 피한다고 했다가 또 배당도 못 받고 기관은 배당이라도 받았잖아요. 오늘 팔았으니까. 근데 개인들은 배당 날 때 큰 조정 온다고 그죠? 네. 주식 팔았다가 다시 샀으니 배당도 못 받고 불안하고 그런 거예요. 이제. 그래서 배당락을 올해는 되게 심하게 겪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원래 배당락 전에 증시 흐름이 별로 안 좋다 그랬잖아요. 12월 달에 그죠? 근데 올해는 유독 심하게 배당락을 겪은 거예요. 배당락 이런 식으로 진짜 서너 번만 연달아 겪으면 진짜 코스피 2000 깨지겠어요. 안 그래요, 그죠? 오늘 코스피가 2280에 끝났는데 삼성전자 차트를 좀 보시면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네? 아침부터 마이너스 0.8에서 시작했죠? 뭐 그 정도면 적당한 건데 계속 떨어진 거예요. 계속 2.5%까지. 이거는 기관의 매도세 때문이에요. 그리고 오늘 이제 잘 보시면은 전체 코스피 거래량은 크게 줄었어요. 이 코스피 거래량인데 어제 대비 오히려 거래량이 줄었단 말이에요. 어제 대비 한 10% 가까이 줄었네요, 그죠? 네. 근데 최근에 보면 거래량이 뭐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죠. 고만고만해요, 그죠? 네. 근데 거래 대금을 잘 보시면 어제하고 오늘 거래 대금이 크게 늘었습니다. 평상시에 요즘에 코스피 거래 대금이 5조 원 정도 나오거든요. 굉장히 거래 대금이 적은 거예요. 이러면은 종목들이 이렇게 대형주 장세는 아니거든요. 보시면 5조 원대를 보이던 거래 대금이 자 이겁니다. 5조 원대를 보이던 거래 대금이 5조 원이었죠. 네, 통상. 근데 어제하고 오늘 7조 원대입니다. 근데 거래량은 늘어난 게 없고 오히려 줄어들었고. 근데 거래 대금은 늘었고 뭐겠어요?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거래 대금은 늘었다. 그러면 이제 대형주 위주의 매매가 활발했다는 얘기죠. 오늘은. 그래서 어제하고 엊그제 그죠? 네. 배당락 전에 특히 월요일하고 화요일날 그런 거 못 느끼셨어요? 지수가 별로 빠진 것도 없는데 종목들 개별주 테마주들 보면은 막 밑으로 밀리죠. 다 그런 건 아닌데 분위기가 흉흉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오늘은 지수가 아침부터 급락하는데 개별주 테마주가 덜 빠졌습니다. 저희 방에서도 뭐 크게 빠진 거 없어요. 코스피가 2.2% 빠졌잖아요. 예전 같으면 일주일 전 같았으면은 아마 지금 종목들 뭐 마이너스 5%, 7%, 10%씩 많이 떨어졌을걸요. 근데 그렇게 떨어진 게 오늘 많지가 않습니다. 그걸 오늘 좀 느끼셨다 1번 찍어보세요. 요런 건 찍으셔야 돼요. 오늘 좀 지수 대비 종목은 덜 빠지는 걸 느꼈다 1번 찍어보세요. 여기 전체 다 들어오신 분들 느끼셨어요? 네. 못 느끼시겠어요? 네? 그죠? 그런 게 좀 있었죠, 그죠? 네. 왜 그러냐면 이제 좀 찍으시네. 저것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었지만 배당락 전후에 이제 큰 폭락 나올까봐 개인들이 미리 매도를 많이 해서 오늘 투매가 안 나온 거예요. 이런 경우가 배당락 때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개인들이 아주 그냥 노이로제, 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나요? 뭐 그런 거에 막 시달리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노이로제. 네. 이러고 있습니다. 하여튼 분위기가 최악입니다. 최악. 수익을 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손실, 즉 조정을 피하려고 발버둥을 치는 이제 안쓰러운 모습이죠.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아무튼 배당락은 끝났으니까. 배당락은 1년에 한 번 있어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12월 달 결산법인들이기 때문에 배당락을 지금 많이 하죠. 3월 달에 배당락 하는 데도 있고 뭐 6월 달, 9월 달, 뭐 8월 달에 하는 데도 있는데 그런 기업들은 드물어요.
참고하시면 돼요. 배당락은 이제 이걸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해외 증시 아까 얘기해 드렸죠. 그 개별주 테마주들을 좀 보시면 보여드릴게요. 직접. 느낌으로도 이제 아셨겠지만 오늘 거래소에서 하락 종목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코스닥보다 거래소 쪽이 더 많았는데 잘 보시면 10% 이상 급락한 게 거래소 쪽에서 10개죠. 일동 홀딩스, 뭐 일동제약, 쭈루룩, 모두 투어 리치부터 해가지고 뭐 LX 인터내셔널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보면은 뭐 5% 이상 하락한 건 50개가 넘는데 솔직히 뭐 5%까지 빠진 걸 요즘에 급락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근데 10% 이상 급락한 거는 코스피에서 10개 이상, 10개 딱 10개. 근데 잘 보시면 이제 뭐 일동홀딩스나 일동제약 이쪽은 뭐 개별적인 악재가 있어서 빠진 건데 대부분 보면 뭐냐면 우선주 아니면은 금융주들이 많아요. 원래 우선주는 배당을 좀 더 주거든요. 아시나요? 우선주들이 배당을 좀 더 주잖아요. 주식 의결권이 없는 대신에 본주보다 배당을 조금 더 줘요. 보시면 여기에 오늘 이제 코스피 쪽에 급락한 종목들, 급락 상위 종목들인데 보면은 배당을 많이 준다고 유명한 종목들이거나 아니면 뭐 증권회사, 금융회사 뭐 그래요. 아니 우선주. 원래 우선주는 장이 안 좋아도 덜 빠지거든요. 투매 나올 때 우선주가 원래 덜 빠지는데 오늘 많이 나왔죠? 뭐겠어요? 그냥 그 배당 보고 들어갔다가 자르고 나온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이건 코스피고 코스닥 쪽을 보시면 10% 이상 급락하는 게 이상하죠. 원래 코스닥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10% 코스닥 쪽에서는 10% 이상 급락하는 게 7개. 시정 스펙 6호가 1인데 이건 최근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죠? 오늘 한번 시원하게 누른 거고 그죠? 네. 그냥 이 정도고요. 그 9%까지 빠진 거 9%짜리 하락은 2개밖에 없고요. 마이너스 8%짜리 하락은 4개밖에 없고 7%짜리 하락은 뭐 대충 한 15개에서 20개 되겠네. 15개 되겠다 대충. 그죠? 이런 거 뭐 굳이 꼼꼼하게 살 필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냥 뭐 크게 빠진 거 없습니다. 그냥 이게 답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그냥 배당락을 아주 그냥 심하게 한 거예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배당락 때 왜 이렇게 개인들이 이렇게 투매도 많이 하고 이런 잘못된 선택을 많이 했는가?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겠어요? 누구한테 있겠어요? 비관론자들? 뭐 그 사람들은 항상 책임이 있어요. 일방적인 긍정론자도 안 되지만, 그죠? 네, 비관론자들은 항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개인들이 이렇게 불안해했던 거는 정치인들 때문이라고 보죠. 정치인들 몫이 크다고 생각해요. 정치인 아저씨들, 그죠? 네. 정치인 아저씨들이, 그죠? 뭐 금투세 해가지고 그렇게 주식하는 사람들 부에 그 화를 안 나게 해놨다면, 그죠? 금투세 그리고 이제 대주주 양도세 그냥 일찌감치 그죠? 9월달이나 10월달에 한 2-3달 전에 일찌감치 저희가 원래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래서 지금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편안하게 주식하세요. 저희 신경 쓰지 마시고.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죠? 네. 질질 끌다가 예산안도 늦게 넘기고, 그죠? 네. 자기들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그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더 짜증이 나고 불안하고 힘들었던 거예요. 안 그래도 의지할 데가 없는데. 주식하시는 분들이 어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다니까. 근데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러라고 뽑아놨더니 세상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배당락, 대주주 양도 소득세 이런 문제 있죠. 금투세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해서 그래. 그거는 이번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들 잘못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동의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 그렇게 봅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제 개별주하고 이제 그 뭐 이거 추세를 좀 보여드릴게요. 개별주 테마주 추세 어떤가? 오늘 아무튼 개별주들이 덜 빠진 걸 아까 느끼신다고 아까 많이들 찍으셨는데 자 보죠. 보시면 뭘 볼까요? 아무거나 볼까요 그냥? 네, 종목들 뭐 많이 오르고 많이 떨어진 거 말고 그냥 그러면 아무거나 갖고 와볼까요? 요즘에 그 수산주 있죠? 수산주 보면은 이런 거 보세요. 참치 우리 또 서조산업 그죠? 네. 어때요? 멀쩡하죠? 그냥 섹터별로 그냥 아무거나 막 찍어볼게요. 뭐죠 이게? 먹는 거잖아요. 수산주 그죠? 어때요? 멀쩡하죠? 사조대림?
멀쩡하고요. 사주 오양 멀쩡하네요. CJ식푸드인가? 이걸 아까 보니까 시간에서 상한가 같은데요. 네. 이 한 해 매출 규모의 90%인가를 계약했더라고요. 수주 크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 농기계, 아시아텍 바닥 잡고 있고, TYM, 오, 그죠? 네. 효성 OMB 옛날 비료주 바닥 잡고 있는 거 아닌가요? 이거 더 떨어질 거 뜯는 거 같은데요, 그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한창 그때 잘 갔던 게 신성홀딩스라는 거 아니에요? 다 내려왔네 이제. 더 떨어질 게 있을까요? 좀 더 내려올 것도 있긴 있겠다, 그죠? 근데 뭐 이 정도면 뭐 네? 다 내려온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메타버스 관련주 S넷 괜찮아, 제 눈엔 괜찮아 보이는데요. 스코넷 저번에 얘기하지 않았었네. 괜찮네요, 그죠? 왜 괜찮냐면 낮에 우리 현재 공부시켜드렸던 종목인데 이런 거잖아요. 하락 추세를 벗어난 모습이죠. 네.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되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트가. 네. 하락 추세를 보면은 계속 떨어지는 것 같고 어디가 바닥인지도 모르겠죠. 근데 추세선을 대충 거봐도 뭐예요? 하락 추세를 벗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시각으로만 보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로봇 관련 중에 이제 유명했던 게 유일 로보틱스죠. 이런 것들은 지금 뭐 하염없이 떨어지는데 매물대가 이게 어디가 제일 센 줄 아세요? 여기가 제일 세요. 떨어질 때는 과거에 올라갔던 흔적을 찾아보면 되는데 여기거든요. 이 매물대 하단까지 거의 다 내려왔죠. 그러면 뭐 반등이 세게 나올 가능성이 커요. 반등이 나쁜 자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그죠? 아까 여러 번 드렸지만 배당락 전에 뭐 투매 배당락 전으로 이제 큰 급락 나올까봐 개인들이 무서워서 던진 거예요. 던진 거라니. 이게 원래 강력한 매물대라서 매물대 상단에서 지지하고 있다가 배신자가 나온 거죠. 아, 난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난 팔아야 되겠어. 누가 팔았겠죠? 매물대 하단까지 내려온 거예요. 반등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네. 제가 보기엔 다 자리가 좋아 보여요. 뭐 유진로봇 더 떨어질 거나 컸어요. 물론 이제 이게 오늘의 바닥이다 그 소리 아니에요. 네. 더 떨어질 수 있어요. 전저점이 지금 3,800원이고 오늘 3,900원에 끝났는데 뭐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떨어져봤자 얼마나 더 떨어지겠냐. 이미 고점 대비 반토막 이상 나 있는데, 그죠? 근데 이런 거는 지금 사시면 재미없어요. 사실까봐 또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사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일반 고수들 있죠. 그러니까 좀 주식 좀 잘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여기서 사도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매수한 것보다 30%가 더 떨어져도 자책하거나 슬퍼하거나 한탄하지 않아요. 내 이럴 줄 알고 다 안 샀지. 이러면서 이제 남겨둔 돈을 꺼내와서도 마저 사요. 근데 무방에서 있잖아요. 무방에서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삽니다. 전 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본인들이 알아서 사서 만약에 여기서 5%만 더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진검승부는 나쁜 자식이 되는 거예요. 저 자식이 사라랬는데 막 떨어졌다고, 실력도 없다고. 네. 이해 가세요? 네. 그래서 내가 무료 추천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거기서 3% 5%만 떨어지면 세상에 큰일 납니다. 네. 절대 그 손해 못 보시는 거예요. 그런 자리라고요. 근데 여기서 그리고 거래가 아무것도 없죠. 그러면 들어가시면은 굉장히 돌멩이 감사합니다. 최근에 거의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굉장히 공허하실 거예요. 내가 여기 왜 왔지? 내가 여기 왜 들어왔지? 아무도 없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제욕을 더 하실 걸요. 네. 이런 데서 함부로 사시는 거 아니에요. 고수들은 사도 돼요. 네. 혼자 있는 걸 좋아한다. 밤낚시를 갔는데 저기 산속 구렁텅이 들어가서 아무도 없고 가끔씩 밤에 멧돼지나 내려오는 그런 자리 가서 뭐 밤낚시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런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하셔도 돼요. 네. 근데 뭐 밤에 혼자 있는 거 무섭다. 절대 이런 거 사시면 안 돼요. 네. 아무튼 지금 개별주나 테마주들 중에 추세가 좋은 것도 있죠. 이건 이제 떨어지면 그럼 떨어진 거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바닥에서 지금 난리지기는 게 뭐예요?
BHI 원전 테마주죠, 그죠? 그리고 저번에 성광밴드가 많이 올라갔었죠. 많이 올라갔는데 지금 차트가 많이 안정돼 있고, 그리고 이거 조선주도 되는 거예요, 그죠? 에너토크 다시 튀어 오르고, 대표적인 원전 테마주죠. 서정 기준도 오늘 좀 올랐네요, 그죠? 네. 차트를 지금 엉망으로 만들어놨어요. 지금. 네. 우리 기술 차트 엉망으로 만들어놨는데 관심 갖고 보세요. 이런 데서는 있잖아요, 주식을 잘 안 사세요. 사라고 해도 잘 안 사요. 근데 잘 보셔야 돼. 개인들이 이런 데 추천하죠. 절대 안 삽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 PM 풍년 살아있잖아요. 지금 21선은 깨가지고 비싸게 사시는 분들 마음을 불안케 하고 있지만 살아있고, 이낙연 씨 테마주 네옴시티 살포시 신고가 나오고 있고, 52주 신고가를 아주 조용히 은밀하게 내고 있어요. 그리고 한동훈 테마주 중에 오리콤이죠. 오리콤 살짝 올라가고 있고, 오늘 신고가 갱신. 이런 식으로 난 이거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희 방에서 다 팔았는데 오리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조금씩 더 올라갔으면 좋겠다고요. 그리고 후발주자들이 많이 갈 수 있거든요. 그죠? 네. 정치 테마주도 살아있고, 그 다음에 그 최근에 중국 코로나 뭐 이것 때문에 또 방역 해제 이런 기대감 때문에 여행주도 올라오죠. 여행주들이 최근에 한번 들었다 놓고 올리거든요. 참 좋은 여행, 그죠? 네. 괜찮죠? 이런 것도 있고 괜찮아요. 여행 관련주 중에 뭐 글로벌 텍스프리 차트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괜찮아. 오늘 원전 테마주 중에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21선 이탈해서 잠깐 쉬고 있었는데 다시 올라오려고 하고 있고, 그죠? 네. 그 다음에 그 뭐예요? 저번에 얘기해드렸던 캐리소프트 영유아 복지 테마주죠. 이런 거 어때요? 떨어지다가 브레이크 잡고 살짝 올라오죠. 네. 다음 주에 양봉 하나만 좀 센 거 나와주면 원래대로 또 9,000원까지도 회복을 할 수 있겠죠. 만약에 밀리면 요 정도까지 밀렸다가 뭐 더 깰까 말까 고민할 테고. 참 이따가 저기 낮에 캐리소프트 이거 녹화해 놓은 게 있는, 종목 분석한 거 녹화해 놓은 게 있는데 이따 방송 끝나고 올려드릴 테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보세요. 우리 라이브 회원이나 문자반 회원들 중에 캐리소프트 들고 들어오신 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 겸사겸사 들으시라고 녹화 남겨놨는데, 여기 문자반 회원들은 낮에 방송 못 보니까 제가 이따가 캐리소프트만 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저번에 한국테크놀로지처럼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이런 게 있고 뭐 많아요. 잠깐만요. 또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오늘 지수만 배당락 때문에 요란스럽게 떨어진 거지 그게 걱정하실 그런 건 아니란 얘기예요. 지금 얘기하는 이 종목들이 있죠. 이거를 제가 미리 준비해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금 즉흥적으로 눈에 띄는 거 아무거나 눌러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그죠? 효과가 있으니까. 잠깐만요. 우크라이나 재건 수혜주 중에서 뭐 볼까요? 데모 어디 있어? 아직 끝난 차트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사시면 좀 피곤하실 거예요. 근데 끝난 차트는 아니고, 그죠? 네. 히림 건축 설계 내려올 만큼 다 내려온 거 아닌가요? 그죠? 한미글로벌 이거는 지금 사시면은 이건 적입니다. 한미글로벌은 이것도 똑같이 내려올 만큼 내려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 보시면 차트가 좀 이상하죠. 이 부분 좀 안 이상해 보이세요? 좀 이상해 보이는데 1번 찍어보세요. 뭐 잘 못 느끼겠다 2번 찍어보시고. 차트 좀 안 이상하세요? 캔들이 안 이상하냐고. 캔들 이 부분 안 이상하세요? 괜찮아요? 이상하죠, 그죠? 네네. 아니 올라갈 때는 그죠? 초반에 여기 떨어질 때도요. 고점을 찍은 게 11월 7일인데 떨어질 때 여기 보면은 뭐 그래도 봉이 좀 길거든요. 거래량도 풍성했고, 그죠? 네. 근데 여기 11월 말부터 캔들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거래가 없죠. 이게 뭐냐면 세력이 그냥 세력은 던져 놓고요. 그냥 개인들끼리 맨날 치고받는 거예요. 개인들끼리. 개인들.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시면은 세력이 있는데 들어가서 뭐 같이 함께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끼리 막 그냥 막 이러고 있는데 들어가가지고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거래가 갑자기 뚝 사라지죠. 사라지면서 아무 의미 없이 하루에 조금씩 떨어지죠. 네. 세력은 없고 개인들끼리 치고받고 물고 뚝 끊는 자리입니다. 비율을 좀 세게 들면 그 개들이 원래 식탐이 좀 세잖아요. 개들 강아지들이 그 개들끼리 먹는 거 갖고 싸우는 거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개도 그냥 무슨 족보이는 그런 교육을 많이 시킨 개 말고 그죠? 그냥 진짜 그냥 동네 똥개들 있잖아요. 똥개들끼리 막 먹는 거 하나 갖고 막 서로 싸우고 맞아요. 네이버 가서 싸우죠. 요런 그냥 여기 지금 들어가시면 엄청 피곤하겠죠. 그죠? 근데 여기도 지금 빠질 만큼 빠졌느냐? 예, 1차 저항 지지선이 여기죠. 요 라인에 있어요. 왜냐하면 매물대가 서로 겹치는 구간이거든요. 여기 매물대가 여기 하나 있고요. 그죠? 그 다음 매물대는 여기 있단 말이에요. 벽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돌. 매물대는 벽돌. 그래 이제 벽돌 두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여기잖아요. 대충 여기가 살짝 브레이크 잡히는 자리가 맞아요. 떨어지다 말죠. 그죠?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느냐? 있어요. 있는데 반등이 어설프게 나온다는 얘기가 조금 올라올 수 있거든요. 뭐 10%건 뭐건. 근데 나왔다가 어설프게 나왔다. 그러면 다시 깨고 또 떨어져요. 이 한미글로벌은 요번에 배당락 전부터 추세가 안 좋았고요. 쉽게 얘기하면 빈살만이 11월 17일 날 왔다가 18일 날 나갔잖아요. 그죠? 빈살만이 우리나라와 산 거는 뭐냐면 돈 자랑하다가 대통령 그 관저 가서 밥 먹고 그냥 간 거예요. 돈 자랑하다 갔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뭐 미스터 에브리싱이다 그러면서 막 그러면서 며칠 동안 언론에서 막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때까지 주가가 조금 움직이다가 그 얘기도 하루 이틀이죠. 그죠? 그 월드컵 시작하고 뭐 이제 끝난 거예요. 그 네옴시티 테마주가 끝난 건 아닌데 너무 이제 한미글로벌이 과열이 됐으니까 푹 쉬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닥에 있는 네옴시티 관련주도 괜찮고 낮에 회원들한테 얘기했던 게 인디에프인데 인디에프가 이게 그 이만큼 급등했다가 이제 쉬고 있죠. 근데 요거는 네옴시티로 올라갔는데 원래는 이제 한미글로벌이랑 거의 똑같이 차트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보시면 약간 흐름이 달라지죠. 달라진 이유는 이게 재료가 바뀌었어요. 원희룡씨 정치 테마주로 바뀌었어요. 원희룡씨 테마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다시 네옴시티 관련주로도 갈 수 있는데 아무튼 원희룡씨도 돼요. 참고하시면 돼요. 이렇죠. 이렇고 그리고 뭐 플라스틱 관련주 중에 뭐 새우글로벌 이런 거 막 급등했다가 지금 떨어졌죠. 이런 거는 뭐 손대기가 뭐하죠. 이건 조정중, 조정중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목 중에도 뭘 보여드릴까요? 어제 얘기했었던 제이시어는 상한가가 2개 나왔죠. 저기 드론 관련주. 근데 드론 관련주들이 잠깐만요. 어제 드론 관련 잠깐 얘기했었죠. 제이시어이 5,000원대를 갈 수 있는데 그 이상은 모르겠다고. 왜냐면 준비된 게 없어서. 제이시언 시스템이 오늘 상한가에 갔는데 제이시언 시스템이요 이게 시간에서 상한가는 안 풀렸거든요. 잘 보세요.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어제 한번 언급했던 거니까 상한가 2개가 어제 오늘에서 북한 그 문제 때문에 상한가가 2개 나왔는데 이게 지금 드론 관련주 중에서 우두머리 역할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죠? 오늘 거래소에서 상한가 하나, 코스닥에서 3개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이시언이거든요. 근데 이게 앞에 준비된 게 별로 없어요.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제 5,000원대를 갈 수 있겠지만 그 이상은 잘 모르겠다고. 힘들 수 있다고 했는데 왜 그래? 이게 시간에서 드론 관련주들이 좀 하락을 했어요. 시간에서. 여기 보시면 네온테크 이런 게 여기 아닌가요? 드론 관련주 이런 게 시간에서 좀 빠졌단 말이에요. 살짝 하락했어요. 어디 있냐?
잠시만요. 네, 기사란다.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지금 얘기하는 거는 낮에 아까 뭐 준비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준비를 해놨으면은 자료를 바로바로 갖고 올 텐데 준비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조금 기다리세요. 네. 시간에서 PC 디렉트, 한빛소프트, 맥커스도 최근에 드론 관련주로 하는 이런 것들이 빠지거든요. 자, 이걸로 보시죠. 네온테크 보시면 어제 오늘 아무튼 장중에 급등했었거든요. 드론 관련주인데 오늘 시간에서 마이너스 3% 빠지죠. 어제 시간에서 상한가 하던 종목이에요. 드론. 그 다음에 베젤. 요것도 오늘 18% 급등했거든요. 근데 시간에서 마이너스 2%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PC 디렉트. 옛날부터 드론 관련주로 유명했던 건데 요거 오늘 장중에 11% 급등 마감했거든요. 최대 17%까지 급등했었고 시간에 의해서 마이너스 1% 빠졌죠. 네. 그러면 제이시언 시스템은 다시 보죠. 이게 종목 보는 방법이에요. 시간에 상한가 안 풀렸죠. 13만 주, 그죠? 그리고 거래량이 좀 있죠. 17,000주. 그러니까 사간의 제이시언 시스템은 장중에 상한가를 간 거고 시간에서 상한가가 풀리진 않았어요. 근데 다른 종목들이 대부분 시간에서 어느 정도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제이시언 시스템이 월요일날 내일이구나. 내일이 월요일이 아니죠.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날 아침에 시작했을 때 급등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상승세를 오래 유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대장이라서 혼자서 뭐 5% 10% 이상 급등할 수는 있지만 그게 오래 유지가 안 되고 바로 떨어질 수 있어요. 아니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그냥 내일 아침에 개파락 출발하는 거죠. 그럼 오늘 이제 목숨 걸고 상 따신 분들 또 이제 소주 먹는 날이 되는 거죠. 이해가셨나요? 이게 지금 최근에 거래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저기 하셔야 돼요. 만약에 있잖아요. 여기서 대충 여기가 6,000원대 뭐 7,000원 전후네요. 7,000원 전후에서 물린 사람이 있다. 예를 드는 거예요. 제이시언 시스템 이제 여기서 밑에 사신 분들이 있으면은 내일 아침에 좀 빨리 팔아야죠. 그죠? 네. 상한가 또 갈 수도 있는데 못 갈 가능성이 훨씬 크거든요. 아침에 그걸 바로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만약에 여기 7,000원이나 6,000원, 7,000원에 산 사람이 있다. 근데 이제 이분들이 여기 3,000원대까지 내려갈 거예요. 3,000원 초반까지. 그러면 이분들이 거의 반토막이었겠죠. 마이너스 50%. 근데 제이시언 시스템 들고 있던 분들이 상한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실제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생각도 못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들은 김정은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김정은 덕분에 그죠? 손실이 엄청나게 줄었으니까. 오늘 상한가 기준으로 했을 때 7,000원이 매수가다라고 하면 20% 정도 손실이 되는 거죠. 50% 손실 났다가 20%면은 30%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죠? 네. 만약에 뭐 5천만 원 넣어놨다 그러면 2,5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한 4천만 원 된 거네. 그죠? 20% 손실이니까. 그러면 이분들은요 내일 아침에 잽싸게 파는 거예요. 아 그래도 본전이 아닌데요? 그래도 저는 그래요. 물량 줄이시라. 잃어버린 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상한가도 갈 수도 있는데 확률이 낮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줄여라. 손해 보더라도 물량 절반 이상 줄이면서 그렇게 하셔야지. 만약에 아침에 그죠? 잠깐 6,000원대까지 급등했다가 떨어지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마이너스 20%, 30%, 40%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제. 북한군이 뭐 드론을 맨날 보내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건 한번 해보자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통령도 뚜껑 열렸는지 대통령이 그랬다면서요. 보이면 다 격추시키라고. 얼마나 황당하면 그랬겠어요, 그죠? 네. 넘어오기 전에 거기서 바로 처분했으면 처리했으면 되는데 그게 도심까지 들어왔다는 건 문제가 되거든요. 예, 군인들이 이게 요즘에 군기가 훈련도 많이 안 하고 이제 군기가 많이 풀렸어요. 네. 이거 잡아야 되는 거고. 그래도 아무튼 제이시언 시스템을 이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대응하셔야지 상한가 또 가는 거 아닌가요? 글쎄요. 가면 좋은데 안 가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렇죠? 네. 그렇게 잡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이렇게 보면 전반적으로 이거 말고 더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죠? 네.
전반적으로 뭐 테마주들이 크게 빠지거나 그런 게 없습니다. 바닥을 잡든가 테마주를 떠나서 개별주들이 다 그래요. 한빛소프트 이것도 뭐 드론 관련주도 되는데 그냥 바닥을 잡는 정도. 근데 여기도 보시면 최근에 좀 며칠 빠졌죠. 빠질 이유도 없는데 뭐겠어요. 대주주 양도소득세 그거 피하려고 이제 매도 많이 나온다고 매도 폭탄 나온다고 그 소리에 개인들이 이제 놀래가지고 판 거예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주주 양도소득세 물량 때문에 매물 폭탄 나가가지고 증시 빠진 걸 난 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 경험도 안 해본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상상이라는 한자, 상상이라는 단어가 한자지 않습니까? 그게 코끼리 상자잖아요. 그게 코끼리를 실제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죠? 코끼리를 뭐 이렇게 보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프리카나 인도나 어디 태국 같은 데 살면 모르겠지만, 그죠? 한자가 그래서 나온 거잖아요. 코끼리 상자. 상상. 맞죠, 그죠? 생각한다 그 뜻도 있지만. 그런 것처럼 이제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한테 뭘 가르친 거죠.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맹인이 맹인을 가르친다. 요번에 그거에 사람들이 많이 속았던 거예요. 이게 왜 속냐면 엄청 상대방을 생각해주고 위해주는 말투로 얘기를 하거든요. 보세요. 연말에 대주주 피하려고 세금 내기 싫어서 사람들이 매물 폭탄을 던질 수 있다. 그러면 퐁당이 나올 수 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거 아니냐. 그러니까 현금 비중을 늘리셔라. 만일에 대비해야 된다. 얼마나 좋아요. 나를 생각해주는 거, 위해주는 거, 내 편인 거, 그죠?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말에 속아갖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정말 그 대주주 양도소득세 이거를 많이 겪어본 사람은요 그 얘기 안 해요. 뭐 떨어질 일도 없지만 혹시라도 누가 던지더라도 그냥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가르치지 그렇게 현금 들고 있으라고 얘기 안 해요. 가만히 들고 있으면은 두세 달 뒤에 배당이라도 받을 거 아니에요. 배당을 다 주는 건 아니지만 좋은 기업을 들고 있으면 배당 주거든요. 근데 배당도 못 받게 하고 괜히 손절해가지고 그죠? 거래세 안 그래도 요즘에 세금 많이 냈는데 세금 또 내게 만들고 그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개인들이 이제 하도 그래가지고 요번에 어제 오늘 시끄러웠던 겁니다. 어제는 개인들이 하락에 대비한다고 팔아서 오늘은 이제 기관들이 그죠? 배당락 배당락 이후에 그것도 한다고 그날리지기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개별주 테마주는 크게 무너진 것도 없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편안하게 새해를 맞이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평소보다 5분 정도 좀 일찍 마친 것 같은데 그래서 아무튼 1년 내내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내년에는 내일은 이제 제가 방송이 없고요. 저녁에는 내일이 마지막 날이라서 내일 저녁 방송 없고 1월 2일날 저녁 방송 때 또 뵐 건데 올 한해 아무튼 진짜 고생들 많이 하셨어요. 많이 하셨고 올해 오늘이 마지막 저녁 방송인데 그런 말씀 드리고 마치고 싶어요. 방송 때 자주 했던 얘기인데 꼭 기억하셨으면 해서요. 주가가 떨어질 때 주식이 없는 사람은 올라올 때도 주식이 없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주식 들고서 지금 힘든 와중에도 제 방송 듣고 참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기존에 우리 방 회원이셨건 아니면 그냥 무방 회원이시건 그죠? 참으란 얘기 듣고 계속 참고 있으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닙니다. 그죠? 잘못된 길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흔히 여행을 떠날 때도 그죠? 다 계획이 있고 그죠? 공부할 때도 계획이 있고 뭐 직장 생활할 때 사회생활 할 때도 다 계획이 있는데 어디 그게 계획대로 다 됩니까? 하다못해 서울에서 강릉에 그죠? 어디 여행을 가려고 해도 도착 예정 시간 다 정해놔도 중간에 뭐 사고가 나서 터널에서 막힐 수도 있고 그죠? 아무리 피한다고 해서 피해도 국도를 피해간다고 해도 거기서도 사고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주식시장도 그냥 딱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딱 그 정도인데 비관론자들이 하도 이제 심각하게 과장돼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서 많이 불안해서 털리는 것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주식을 힘들다고 이제 버리고 현금 만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길이 잘못된 길입니다. 사실은 그게 되게 편한 길이거든요. 왜냐면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내가 불안할 때는 함부로 손절해서 현금 만들고 내가 되겠다 싶어서 욕심이 생기면 그 욕심대로 따라가서 비중 질러버리고 그냥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팔았다가 또 사고 싶으면 또 사고 그죠? 어떻게 보면 방탕한 생활이죠.
근데 그렇게 인생 살아가지고 잘 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끝은 항상 안 좋게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넓은 길이고 그게 쉬운 길이에요. 어떻게 보면 재밌고, 네. 흥분되잖아요. 수익도 많이 났다가 손실도 많이 났다가, 그죠? 네.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가시는 길, 제가 얘기했던 그 길은 반드시 돈은 벌립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드실 거예요. 이 길이 맞나?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그 길이 맞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계속 가세요. 저는 종목을 무료로 추천해 드린 적도 없고 이렇게 따뜻하게 종목 진단을 이렇게 많이 자주 해드린 적은 없지만, 네. 분명한 거는, 네, 올바른 길은 가르쳐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믿음 하나 가지고, 그죠? 제 방송을 끝까지 들으신 분들 많으시고, 네. 그래서 올해는 진짜 고생들 진짜 많이 하셨습니다. 뭐 급격한 금리 인상에다가 뭐 전쟁에다가, 그죠? 네, 시끄러웠는데 이제 내년에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요것만 끝나면 올해 괴롭혀던 악재들 다 끝나는 거고요. 내년에 뭐 2, 3월 달 중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도 얼추 마무리가 될 것 같고, 그죠? 그리고 이제 정권 바뀐 지 이제 1년이 딱 됐으니까 자리를 좀 잡았겠죠. 그러면 나름대로 뭔가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따라가야죠. 그죠? 싫든 좋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또 새로운 수익들이 많이 나실 거예요. 경험상 고생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거에 비례해서 수익이 많이 납니다. 네. 고생한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앞으로 그 열매, 그죠? 네. 수익 날 것도 기대를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시는 그 길이 맞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연말 가족분들하고 좋은 분들하고 잘 보내시고요. 네. 1월 2일 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뒤에 저 김 실장이 오늘도 저기 그 개인 사정으로 방송이 못 하신다고 하니까, 네, 참고해 주시고요. 내일은 저녁 방송 없습니다. 네, 아무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네. 한 해 동안 고생들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지 마시고 회원분들끼리 서로, 네, 복 받으시라고, 네, 많이들 얘기 좀 하고, 네, 덕담들 좀 하고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저한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한테 스스로, 서로 네,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해 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 오늘 노래 꼭 듣고 나가세요. 늘 틀어드리는 노래. 네. 힘이 되실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